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환. 이것도 매번 하는 멘트인데 바뀌지가 않네. 이것도 한번 좀 바꿔볼게요. 저는 한대건이고요. 한대건의 음담패설 시즌2 일요일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토요일 방송이었죠. 네, 처음은 아니지. 한 3주, 4주 정도 쉬었는데 새로운 방송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평가를 해 주시게 될 것 같아요. 좋았다, 나빴다, 그전께 더 낫더라. 역시 넌 대건이 저 새끼는,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 게 뭘까, 이런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방송팀도 그렇고, 저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계속 의견을 주시면 보완을 해 나갈 거고요. 저희들의 평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들의 평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방송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을 보여드리면서 한대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음성 정보나 문자 정보를 신청해서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을 만들고자 이 시즌2를 시작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내용이죠. 경마의 내용을 가지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매주 한국마사회에 들어가서 기수나 조교사 출마투표장에서 취재를 하는 취재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방송을 쉬는 동안에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열심히 나가고 있고요. 그게 제 밥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송도 좀 많이 부드러워지고 예전에 한대건 같지 않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드는데 내가 잘려봤자 좋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워낙에 제가 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제가 트리플 A형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아하셨던 분들은 좀 이해하실 것 같은데 할 말은 하고 그리고 또 하지 못할 말을 했다면은 또 사과도 할 줄 아는 그런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제 음성 정보 광고 나가고 있고 그리고 제 무통장 문자는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지만 하루에는 2만원이지만은 연달아서 하시면 3만원, 4만원 조금씩 할인을 해드리니까 무통장 문자도 많이 신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요일 방송의 승부처죠. 오늘 일요일 경마의 한대건의 승부처요. 268 열하나입니다. 268 열하나. 8경주가 더바가맹이 승부처고요. 부산경마는 5경주와 6경주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깔끔한가요? 지금 제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건 너무 힘들어 이 방송이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이게 내 위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방송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졌어.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을 위한 방송이니까. 해볼게요 한번. 자, 1경주부터 한번 출발해볼까요? 서울경마, 인터넷이 또 끊겨서. 다시 연결하고, 해볼게요. 자, 일요일경마 1경주가 되겠습니다. 마피들이 자꾸만하죠. 아직까지는 보여준 걸음 자체가 워낙에 없다 보니까 좀 애매한 마피들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오늘 윤태혁 기수도 만나봤는데 태혁이는 이번 경주에 여기 억실한 인기마죠. 파워프라이드. 최근 경주에 꾸준히 착순권을 갖다 대다 보니까는 너무 과도했다 인기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태혁이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파워프라이드가 보여준 걸음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았었잖아요. 그냥 편성 약체 틈에서 계속 4착되고 5착되고 하다 보니까 지난 8월 25일날 다시 한번 인기권으로 대두가 된 것이 아니었나. 보여준 거라면 빤합니다. 그리고 매번 그러한 편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약체 편성에 나와서 재상금벌이를 하는. 이번에도 낙관할 수는 없죠. 뛰는 마피들이 어차피 실험 파워프라이드가 늦추입을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 마피를 중심에 놓고 저것만 이기면 내가 상금 벌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보여준 걸음 자체는 하나같이
쓰레기 같다는 거. 이건 염두에 두시고요. 파워프라이드도 결코 맹신할 수 있는 강력한 축막감은 아니에요. 올라오는 것과는 있다 하더라도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가장 관심을 가진 마필은 바로 이번 매드 디바가 되겠습니다. 주행검사 괜찮게 받았죠. 근데 이 마필이 실전에서는 모래를 맞아버리니까 경주력이 뭐 전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멀로 기수가 멍청한 기수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지난번에 뭐 인기 저차를 끄지 못했지만 게이트가 안쪽 조건이라고 한다면 선행을 노려볼 수 있죠. 모래를 최대한 안 맞고 편성도 약해졌기 때문에 강력하게 선행 작전을 구사한다면 이번에야만큼은 그래도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가장 좀 관심이 가는 마필이고요. 이 3화 초동보스는 정체가 불분명하죠, 사실. 4월달에 주행검사를 합격하고 나서 마필이 뭐랄까요, 약간 기대요. 기대는 모습이 있어서 좀 뛰긴 하겠는데 1분 2초대의 기록을 보여줬는데 장기 휴양을 합니다. 합격 이후에 뭐 부종도 있고 관절염도 있다 보니까 장기 휴양을 했고요. 재주행검사 때 모습은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을 가지고 조율을 하니까 마필이 대단하다, 저기 때 보니까 날라다니더라,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이 정도 편성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무시를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마 플라잉 주노가 참 계륵 같은 마필이죠. 심센스에 중에서 참 마음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이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또 이게 바깥으로 기대기까지예요. 주행하는 버릇이 썩 좋지는 않은 마필이다 보니까 계속 안말경주에 나와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또 사실 인기는 끌고 있지만 선행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순발력은 있으니까 선행을 한번 추구해 보겠죠. 하지만 그게 실패한다면은 만만치 않아 보이고요. 금화 임팩커블도 뭐 팔릴 수 있는 마필인데 이현정 기수는 이게 데뷔전 때 한번 타봤죠. 근데 말이 끝걸음이 좋다고는 못했는데 그때 이후로 뭐 큰 발전은 없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좀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말을 완벽하진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10번 정동사랑이 혼전 중에 한 발이 있는데 조건은 괜찮아요. 다나카 기수가 어떠한 판단을 하느냐가 관건을 보여줍니다. 차라리 5마 플라잉 주어나 8마 금화 임팩터블 보다는 10번 정동사랑의 한 발에 좀 더 기대를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은 공격적으로 한다면은 이번 매드 디바를 놓고 2번을 놓고 한번 승부를 해보고 싶은 경주예요. 2번을 놓고 추로 놓고 뭐 11번마 파워프라이드라든가 뭐 3호 초동보 지금 뭐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뭐 플라잉 주노 뭐 그만 피트 말고 플라잉 주노까지만 방어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어쨌든 이번 1경주에 가장 관심 가는 마필은 2번 마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기도 한번 볼까요? 인기도를 보면은 이거 1일 분석 어떻게 보는 거야? 조금만 인기도 출전 내용 출전만 인기도 한번 볼까요? 1경주가 정동사랑하고 파라프라이드 잡혔네요. 이건 뭐 절대 믿을 수 없는 막건입니다. 파워프라이드하고 정동사랑이 잡혔는데 연연하지 마세요. 뭐 능력이 좋은 마필들 아니니까 깨져도 할 말 없는 경주입니다. 똥말 경주고요. 이번 매드 드라이버 누누이 말씀드리면 2번을 놓고 한번 공략해 보십시오. 2번 놓고 4번, 10번, 7번 이렇게 3마리만 안고 가도 5번까지 가져가도 배당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2번, 5번 막건으로 들어온다면 의외로 배당이 좋을 것 같은데. 하여간 2번 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1경주는 2번 마필을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로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 이게 거의 뭐 실시간 방송이나 다를 바가 없네. 좀 매끄럽지 않아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보기 편하려고 한 거니까. 자, 한달에 첫 번째 메인 승부차입니다. 12마리 아피들이 출전했는데 정말 뭐 하나같이 지금까지 보여준 걸음 자체가 뭐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아피는 한 마리가 없죠. 인기도를 먼저 보면은 안양제규어가 이렇게 많이 잡혔네요. 최근에 걸음이 좀 나아지고 있다고 해서 잡힌 건데 글쎄요, 이모아필도 불안 요소가 없잖아 있고요. 능력은 크지 않아요. 코리아 대장부는
제가 봤을 때 인코스 게이트를 하더라도 선행이 아닌 이상 이 마필은 결정력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안한 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번에도 안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마필 중에서는 한 대간의 충마가 없어요. 나머지 마필 중에는 뭐 장군의 시대라든가 뭐 야오 MJ 캔 뭐 이런 마필도 팔리고 해피와이도 팔리는데 어쨌든 가장 인기를 말몰이하는 2번, 5번 이 두 마필 중에서는 한 대간의 충마감이 없고요. 오늘 제가 조교사를 만났는데 이전에 이 마필은 다리가 워낙에 안 좋아서 조교를 못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조교를 시킬 때마다 조교사가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아, 말은 찔말인데 다리가 너무 약해서 조교를 세게 못 시킨다. 이게 좀 흠이다. 근데 그 조교를 못 시켰던 마필이 다리가 튼튼해지면서 조교를 강력하게 시킨 거예요. 자, 승부죠. 자, 그 마필을 한대건 이번 이경주에 한대건 첫 번째 메인 승부처에 승부막권의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할 생각이고요. 솔직히 이번 코리아 대장부는 지우고 싶고 오면 안양제교 정도는 가져가겠는데 다른 여타의 배당에 나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조교를 잘하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어서 한번 고배당까지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서울경마 이경주 한대건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고배당까지 한번 노려보면서 승부처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음성 정보, 문자 정보 다들 여러분들 알고 계시니까 밑에 광고 나가고 있죠. 입금하시고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제 전화번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전화해서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요. 돈 입금 안 되면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입금해 주세요. 그러시면 착실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상경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 이건 참 계륵 같은 마필들이 많아요. 일단은 강력한 충막감이죠. 4번마 사이킥 보스. 요거 별표 2개? 네, 별표. 나 별표 진짜 못 그린다. 사이킥 보스는 데뷔전 때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었고요. 물론 편성은 좀 약했습니다. 비상등이란 마필이 선행을 해서 돌 정도면은 사이킥 보스 뭐 잘 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물고 가는 모습이라든가 직전의 끝걸음도 상당히 부드러웠었고 뭐 지난번 경주 편성보다 이번 경주가 강하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게이트가 안쪽 조건 또 만나본 이현정 기수도 상당히 뭐 기대하고 있어요. 이번에 사이킥 보스는 말도 상태가 좋다고 하니까 충막감으로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페더럴키는 꾸준하게 띄워주는 걸음은 있는데 결정력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고 7번은 원더풀 플레이스도 지난번 경주 때 걸음을 보면 걸음이 많이 나아졌어요. 문세영에서 이어지는 김용근 카드 역시 뭐 최선을 다하겠죠. 터프그레이트도 혼전화 중에 한 발은 있고 쿠가켓이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다 보니까 뭐 선행을 추가할 수 있는 마필이 4번마 클리어 스토리 정도인데 이 마필은 지구력이 없죠. 그렇다면 2번마 사이키포스가 선입권에 물고 가고 그 쿠가켓이 그 뒷선에서 바로 2번, 9번이 딱 이렇게 손잡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넘어갈 겁니다. 2번이. 그러면 4번은 걸어갈 것이고 그 쿠가켓도 힘을 낸다면 그렇게 막권으로 2번, 9번 막권으로 끝이라 여지도 상당히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실버 리센트 드림은 사실 만나봤는데 박병현 기수를 만나봤는데 박병현 기수는 뭐라고 해야 되나 크게 조금은 나아졌는데 완벽하지는 않다고 하니까 참고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리센트 드림 2번 놓고 하십시오. 2번 놓고 한번 볼까요 이거? 일단은 인기도 면에서 보면은 사이키 보스 뭐 압도적이죠. 압도적인 인기권으로 대체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지워지는 거야 이거? 어쨌든 간에 압도적인 인기권일 것 같고요. 혹시 막 누르니까 막 이상하게 나온다 씨. 이해해 주십시오. 어쨌든 이번은 인기권이 압도적인 충막감이니까 2번 인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은 인정하시고 8번은 너무 늦추입하는데 쿠가켓에 이게 제끼리네요. 2번 9번이 황금수타는 저희가 언급을 안 해드렸는데 이게 왜 팔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여준 거는 자체가 없는데 조교 때는 나쁘지 않아요. 실전에 안 쳐서 그렇지. 이건 저는 지우겠습니다. 황금수타는 X. 됐나요? 이번마 사이먼 보스는 웬만하면 왔다. 강력한 충마라고 보시고 가장 관심있게 보는 마필 쿠가켓
원더풀 플레이스, 뭐 이런 마피들, 터프레이트, 이런 마피들에게 좀 더 점수를 주면서 상경주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참 애매한 마피들이 많이 있죠. 일단은 뭐 강력한 인기 마피들은 고마 매니히어로. 인기도 먼저 한번 보면, 네, 매니히어로가 인기 많이 1위네요. 만나본 이역 기수는 말도 괜찮다고 해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1300이다 보니까 경주 거리에 대한 부분이 좀 찝찝하다고 하는데, 뭐 선행까지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에서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근데 신마들도 모래를 안 맞으려고 애를 쓸 텐데 3번 심플 스타일이든가 8번 레전드 스톰 두 마피 다 주행검사 모습이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3번 심플 스타일은 지금 두 번의 주행검사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그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첫 번째 7월 12일 날 주행검사 불합격될 때의 모습을 보면 한번 볼까요? 지금 심플 스타일이 5번이죠? 네. 늦바라죠, 여기?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게 5번이죠. 네. 얘가 지금 늦바를 하고 시종일관 호미권을 집중하고 있는데 직선에서도 이렇게 컨디션이 좋지는 않아요, 사실. 직선에서의 모습을 한번 보면 여기 있죠, 여기? 네. 여기 있습니다. 다 필요 없고. 여기 있는 건데, 안 보이죠, 지금? 바닥이에요, 바닥. 네. 채찍까지 되면서 이제 이렇게 떴는데, 끝걸음이 있어요. 네, 끝걸음이 있는데, 7초 8로 불합격입니다. 8점 불합격인데, 이건 뭐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래서 그 두 번째 이제 주행검사를 봐요. 두 번째 주행검사를 보면, 잠시만요. 더럽게 힘드네. 이렇게 하기가.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 되나 생각이 든다. 자, 한번 봅시다. 7번이에요. 약간 움찔하죠? 여기 있어요. 밀고 나옵니다. 지난번에는 개는바라고 바닥에 누워있다가 이번엔 선두권에 가담을 하죠. 괜찮아요. 뛰는 거 보면은 선두권에서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그렇지, 얘가 코너를 돌아서 나오는 거 보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죠? 네. 스스로 뛰죠. 네. 나쁘지 않아요. 끝걸음도 나는 나빠지고 있고 탑부 변화도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바로 지금 바꿨는데 고개체도 좋아지고 확실히 이전의 경주력과는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승환 기수를 만나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교 때는 의외로 덜 나가고 하는데 실전에서는 막 물고 가는 모습이 있어서 이 유승환 기수도 솔직히 과시를 못하는 거죠. 이게 꾸준하게 어떤 능력을 보여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보니까 좀 불안한 요소가 있는데 뭐 경쟁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아주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실망스럽지만 조교를 임하면서 나아졌다는 점에서는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8번 레전드 스톰도 주행검사 모습은 상당히 좋았죠. 그 전에 불합격될 때의 모습은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1분 1초 때 남들은 싹수도 있는 마피라는 점에서는 인기권일 것 같아요. 이 세 마리가. 그렇죠. 매니히어로와 레전드 스톰. 이게 뭐 거의 천대끼리로 나오겠네요. 네. 그 다음에 심플스타일. 이 차마필이 인기권인데, 보면 매니히어로가 최근 보여준 걸음이 워낙에 좋긴 한데, 이게 좀 무리한 전개를 해버리면 또 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왜냐면 8번, 4번도 모래 안 맞기 위해서는 선행을 가는 게 좋거든요. 10번 연이 연출도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 나쁘진 않았었고, 이게 이 선두권이 경합을 펼치면은 어부지리를 놓을 수 있는 마필이죠. 일보동처는 왜 팔리는지 모르겠네요. PK1도 왜 팔리는지 모르겠고, 아무리 문상이라 하더라도 얘는 버리겠습니다. 아, 정말 이게 이착을 할 때의 걸음도 솔직히 편성 야채 틈에서의 이착이기 때문에 별 능력이 없어 보여요.
모르겠습니다. 뭐 나중에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간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저는 별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압도적인 인기만 공원 매니히어로를 놓고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마리 레전드 스톰, 심플라이프, 유승환 기수는 심플라이프가 좀 오락가락한다고 했고 박태정 기수는 레전드 스톰은 좀 나아질 것 같고 기대도 하고 있는 마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이 세 마리 안에서 끝이 나지 않을까. 그래도 실전 경험은 9번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5경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가 필요한 하나 있죠. 황금 둬야지. 전형적인 추입형에 가깝죠. 근데 최근의 경주 모습을 보면은 예전엔 바닥에 있다가 한 발을 써버렸는데 이 김용근 기수가 말을 탈 때 보면 계속 이제 선두권에 가담을 시켜서 이 경주를 임하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선행마가 아닌데도 막 선행을 나가고 막 끌어올리려고 하고 그건 뭐 김용근 기수의 스타일인데 황금 둬야지도 최근에는 거기에 좀 부응을 해주는 것 같아요. 바닥에만 누워있진 않죠. 중간에 끌어올려서 경주를 잘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좌상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별거 아닌 질병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좌상이 있는 마필들은 경주를 제대로 뛰지를 못합니다.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요. 질병 자체는 뭐 타박상이 비슷한 게 좌상인데 거의 그렇게 하고 나온 마필이 실전에서 기복을 보는 게 상당히 많아서 이 마필이 그래서 공백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를 조금 애매해서 현장까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고요. 킹스 캐리지는 편성 약체 틈에서의 선정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뭐 게이트 이점이 있다는 점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있어서 다시 한번 다나카 기수가 이런 마필을 상당히 잘 타는 것 같아요. 안쪽에 딱 붙여놓고 한 발에 쓴 마필을 잘 타서 1번을 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6번 플라잉 블릿은 근본이 똥말입니다. 이게 선행을 가서 2연승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능력파처럼 보이지만 선행을 못 가버리면 아예 뛰지도 않을 뿐더러 선행을 가도 이 끝걸음 자체가 좋은 마필이 아니에요. 근성으로 뛰는 마필이 아니라 편성 잘 만나서 뛰는 마필이라는 점에서 좀 거품이 좀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레드선은 선추입이 자유로운데 지난번에 뭐 편성 약하니까 선행 가서 한 바퀴 돈 건데 얘는 좀 따라가도 의외로 한 발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 마필이죠. 3번 천하여제 승급전을 치르는데 정말 편성이 약했죠. 뭐 완전 개편성에 나가서 따라가는 점에서 한 발을 섰는데 항상 결정력 부족 현상을 보여줬던 건 맞아요. 사실 6번 플라잉 블릿이 선행이라기보다는 3번 천하여제도 승급전에서 더 이상 보여줄 큰 거림이 없기 때문에 선행을 추구할 여지가 상당히 높죠. 그런 면을 본다면 아무리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아예 무시는 못하겠고 얘 때문에 피곤해진 마필이 바로 6번 플라잉 블릿이에요. 완전 골때기 된 거죠. 7번 레드선은 선출이 능하니까 뭐 버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시머 트루르비가 지난번에 쥐어짜고 왔는데 뭐 박병일 주고사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기대할 정도는 아닌데 지난번에 5번 게이트에서 이렇게 최적정기하고 온 마필을 승급전에 외곽 야 이건 쉽지 않아 보이는데 기대한다고 얘기하네. 저는 만만치 않다고 봐요. 차라리 이 마필을 볼 것 같으면 정말 배당 나오라고 8막 큐피트 플라잉의 혼전 중에 한 발을 조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5번만 황금 둬야지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 마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체중 변화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컨디션 변화도 봐야 될 것 같아서 능력으로만 따지면 황금 둬야지가 우승 후보 1순위죠. 이건 그냥 와야 되는데 이 공백기가 좌상이기 때문에 좀 불안 요소가 있어요. 현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도에서는 황금 둬야지와 킹스 캐리지가 많이 잡혀 있네요. 그래서 황금 둬야지 현장에서 한번 컨디션 확인한 다음에 결정해 보도록 할게요. 킹스 캐리지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방송에서는 킹스 캐리지 쪽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정간에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일요일 경마에서 두 번째로 승부를 해야 되는 경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기도를 먼저 한번 볼까요? 네, 정조의 꿈이 많이 잡혔네요. 정조의 꿈은 최근에 나아진 거예요, 걸음이. 분명히 나아진 건 맞습니다. 근데 이마표를 충마로 놓기에는 일단 부담량이 높아요. 57kg라는 부담 분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걸 쉽게 극복해낼 수 있느냐, 이제 이마필이 앞으로 한 템포 더 성장할 수 있느냐의 포지션이 되겠죠. 저는 정조의 꿈을 놓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버릴 생각은 없지만
5번은 다소 좀 불안한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부처로 승부처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해랑도 팔리고 이번 빅프로도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게 지난번 경주 때의 모습을 보면 정말 무기력하죠. 하지만 경주 이후에 마체 검사를 하는데 그 당시에 다리 저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리가 완벽하지 못한 상태에서 졸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선유권에서 보여줬던 뭐 결정력은 없지만 끄끌했던 모습이 다리가 정상적이었다면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예 무시를 못하는 마필입니다. 뭐 구호모 원더풀 헤네시도 공백기는 있고 8마 골든제이는 이게 됩니까? 이런 상똥말이 지금 한번 우승했다고 팔리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하위군에서 정말 편성이 약하니까 선행 가서 한 바퀴 돈 거지. 승급했으니까 이런 건 버려야 돼요. 얘를 볼 바에는 차라리 청소비기어를 보겠습니다. 청소비기어를 보는 게 낫고. 뭐 안양 레오파드는 왜 팔린지 모르겠고. 다른 것들은 안 되고요. 네.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로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어쨌든 간에 뭐 정조의 꿈을 놓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 한 대 간에 마음속의 충마 그 마필을 놓고 이번 6경주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경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것도 충마가 없죠 사실. 뭐 싱싱장수 정도가 인기만을 팔리는데 워낙에 누추입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만간에 깨질 것 같긴 한데 끝걸음이 워낙에 좋으니까 중간에 끌어올리는 또 문세영 기수이기 때문에 이런 마피들이 바닥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세영 기수가 항상 칭찬을 하는 이유가 내 마필이 입상할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런 맥락을 본다면 뭐 역시 충마가 높긴 하겠지만 항상 불안불안한 요소가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찝찝하긴 하고요. 3화 호프킹덤은 사실 2차 연속을 될 때도 능력마라고 보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여지없이 깨졌어요. 전기가 좋죠. 일단 전기가 좋다는 점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데 상대적으로 큰 능력을 가진 마필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박상훈 기수의 프린스 오브 선은 능력은 있는데 굵어점이 걸립니다.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휴양이었기 때문에 박상훈 기수도 조기를 해보니까 아직은 베스트는 아니라고 해요. 자, 블랙 윙윙의 내용이 괜찮아요. 이게 전혀 뭐 안 잡히지 않았나 이게? 한번 볼까요? 잡혔네. 네. 이 블랙 윙윙이 사실 심세족에서 도입됐을 때 기대를 좀 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워낙에 말이 의지를 안 따라주고 농땡이지 시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성적을 제대로 내지는 못했고 입상 한번 하고 나서 인기만 시로 졸전이니까 바로 좀 쉬었죠. 바로 쉬었는데 외부 심일체 조교사는 외부에서 휴양을 하면서 말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외부 휴양한 것이 많이 도움이 돼서 박어른 기수가 과연 이 마필을 가지고 어떠한 작전을 구사하냐는 문제인데 선행을 추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느린 마필이라는 점에서 그래서 이번 경주 6번 블랙 윙윙도 무시는 못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혈통이 좋은 싱글원 타임도 경주력은 있는데 이 1700m에서 이렇게 삽질을 했는데 다시 한번 1700을 나온다는 게 좀 의심이 되네요. 1700에 제가 봤을 때는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말이 너무 무기력했었죠. 편성은 잘 골랐지만 검증이 필요하고요. 10번 블랙 스프릿이 계속 올라오는 거로는 있는데 경찰력이 좀 부족하니까 좀 아쉬움이 있고 매니 스피드 같은 마필들은 지우세요. 청계성도 지우시고요. 상똥말입니다. 정말 이러한 똥말이 없어요. 매니 스피드는 지난번에 우승했다고 팔리지만은 정말 쥐어짜고 그 전에 경주력을 보면 안 되는 말이에요. 심지어 청계성도 계속 갖다 붙여놓고 밀어줘야 되는데 밀어줘도 1300도 버거운데 1700이 되겠습니까? 이 두 마필은 제가 봤을 때 능력이 없는 마필들입니다. 지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술빨로 보면 신경장도 놓고 해야겠죠. 일본 금수희 수타도 기복이 좀 심한 마필이니까 왔다 갔다 하고 근데 3번이 안 땡겨. 근데 3번 호프킹도 똥말이고 그래서 저는 아예 공격적으로 한다면 6번을 놓고 6번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컨전 본 이후에 7경주는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8경주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일요일 경마에 최대 하이라이트 승부처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좋아진 마필들이 몇 마리가 있어요. 스피드 왕룡은 마방에서는 좋았다고 하는데 실전에서 보여준 걸음이 그렇고 첫눈의 비는 워낙에 늦추입이고
백두유상은 4번 구타령, 방탄만은 승급전, 이스트킹덤은 늑발동, 하늘나라의 늑발동, 메뉴 이벤트는 똥말, 뉴패러다임은 선행 가야 되고, 타우러스는 공백기, 사이먼키는 실전 적응했고, 만석지기는 연승 행진을 거듭하고 있지만 승급전, 외곽으로 밀려있고요. 지난번에 게이트의 조건이 상당히 좋았죠. 1번과 3번이었지만 외곽에서는 만만치 않아요. 애매하게 좀 꼬여있는 경주의 흐름입니다. 이럴 때에는 직접 기수가 조교한 마필들 중, 아니면 마방에서 직접 조교한 마필들 중에서 정말 정성을 가지고 마필에 조교를 하고, 또 그 걸음도 나아주는 마필이 선전할 여지가 상당히 높죠. 다들 고만고만하다고 보고요. 매번 늦취입하는 말, 마방에서 맨날 나왔다고 하는 말, 기본적인 능력은 있는데 못 쓴다고 하는 말, 또 정계적인 있는 말. 정리해야 될 부분이 워낙에 많아요. 자, 한대건이가 이번 경주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한대건이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요, 역시나 직접 기수가 정성을 들인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마필 현장에서 공개해 드릴 테니까, 이번 8경주가 한대건의 일요일 경마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예요. 최대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처다 보니까 제가 그만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만 알고 여러분들과 저만 막건 사 먹을 수 있는 마필 한대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경마 8경주가 한대건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서울 경마 9경주로 넘어갑니다. 이 경주도 솔직히 좀 우열이 드러났죠. 초동보배는 지난번에 3착으로 아쉬움을 남겼는데, 게이트가 안쪽 조건이에요. 능력이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선행까지도 고사할 수 있는 만큼 경기의 조건은 상당히 좋아졌고, 충막감이라고 보고요. 이번 브리가디어 제너럴. 난 말 이런 건 진짜 싫어. 감량이 있어요. 만약 3.5kg. 조건이 상당히 좋죠. 데뷔전 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더 뛰어줘야 되는 마필인데, 뭔가 마필이 좀 덜 뛰는 경향이 있으니까 결국 문세영 기술을 불러드렸네요. 강단 있게 몰아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1번, 2번 막건으로 끝이 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건 없습니다. 3화 질풍강자는 지우겠고요. 이거 인기가 실리나요? 한번 볼까요? 봅시다. 많이 실리네. 이거 지워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이유를 묻지 마시고 한대건이 믿고 그냥 잘라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를 어디서 얻나? 어쨌든 제가 판단하는 거니까, 내 방송이니까 한번 질풍이나 지우겠고요. 또 까먹겠다 여러분. 집어넣고 나아진 마필이 있어요. 마버스는 늦취입하니까 아쉽고 데뷔전입니다. 남천대이가 의외로 조교가 많이 나아졌고요. 이게 장구를 바꾸면서 마체가 상당히 많이 부드러웠어요. 고배당 조심해야 됩니다. 우정의 환기는 지난번 경주 때에 비해서 승급전이죠. 마체가 더 나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걸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의 경주력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국상 5등급이었고, 이번에 상위군이에요. 혼합 4등급으로 돌아왔죠. 감량이 좀 있는데, 한번 걸음이 살아나면 쉽게 무너지지는 않기 때문에, 아예 무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잘못 눌렀네요. 네. 계속 이런 식이에요, 제가. 그리고 돌고 앞으로는 매번 늪발동을 하니까 버릴 수는 없는 마필이고요. 그리고 볼까요? 네. 축복의 약속은 두네요. 이거 농땡이 기질이 심해서 이거 안 될 겁니다. 네, 지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삭제. 네. 많이 지워준다. 그럼 뭐가 남죠? 인기권 한번 볼까요? 인기권을 보면은, 네, 1번, 2번, 이렇게 잡혀 있네요. 돌고 앞으로는 정말 개진상이란지, 이거 왜 이렇게 주입을 하는지 모르겠어. 우종의 왕기도 승급전이라고 덜 잡혔고, 남천대에는 거의 안 잡혔네. 질풍강자는 내가 지워드린다고 했고, 마버스는 이제 말 그대로 늦취입인데, 싹수가 없는 마필은 아니에요. 근데 발주가 좀 안 되고 늦취입을 하다 보니까, 이것까지 다 가져가면 막고 몇 개를 사야 됩니까? 일단 1번 초등법을 놓고 하겠습니다. 1번, 2번, 1번에 2번, 1번, 2번, 그리고 1번 놓고 7번, 9번, 네, 그리고 11번. 이런 마필들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8번만 마버스 한번 찌른 거 볼래요, 그냥. 네, 너무 늦바라는 마필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서울경마 10경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한 마리가 있어요. 바로 1번만 와일드 파이트입니다.
이전에 이 마필이 잘 뛰는 경주를 항상 보면 선행을 갔었죠. 예, 순발력을 받으면 선행을 갔었는데 최근에 선행을 제대로 못 나가면서 고전을 하고 있어요. 완벽한 선행 찬스 아닐까요? 김용근 기수가 지난번에 얼레벌레 탔고 인코스 게이트의 이점이라면 선행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데 발빠른 마필이라고 해봤자 9번 피닉스 울프인데 이게 선행을 못 가면 풋방의 여지가 있지만 9번 피닉스 울프 외곽에서 선행을 감할 수 있을까? 9번이 좀 더 빠르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9번 피닉스 울프는 송대철 기수가 직접 조결했는데 제가 솔직히 그랬어요. 솔직히 물어봤습니다. 이게 지난번 하위군에서 우승을 했는데 상위로 올라가면 좀 만만치 않을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말은 좋대요. 말은 유지를 하고 있고 그 전에 따라가는 전기에서 입상을 했기 때문에 은근히 기대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필의 능력을 상위군에서 점쳐볼 수는 없겠지만 상태는 좋은 거예요. 뭐 10번만 교동으로도 빠르긴 하지만 맛이 같고 리페트로는 정말 도깨비 같죠. 아니 33줄 마필들이 이렇게 도깨비 같은 마필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잘 뛰다가 또 갑자기 꼴찌하고 이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리페트론도 데뷔전 때에 입상하고 나서 지금까지 매번 꼴찌에 가까운 성적 뭐 5착 4착 인기도에 비해서는 못 뛰었어요. 지난번에 멀로 기수가 참고 타는데 한 발이 상당히 날카로웠었죠. 편성은 약하긴 했었지만 어쨌든 이게 멀로와 호흡이 맞는 건지 말이 변한 건지 33점은 진짜 머리 아파 이런 말들 보면. 오히려 대박행진이 승급전에서 좀 졸전이긴 한데 물고 가는 전개를 하는 마피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겠고 6공화 빛깔랜드는 패초에 났죠. 패초에 났긴 했지만 마방을 옮긴 이후에 제 성적을 내고 있어요. 17호 이글스 그리프티 18번 몬데 비디오 11번 KN 에이스 다들 좀 고만고만한 편성에서 뛰다 보니까 좀 과신할 수 없는 마피들이긴 한데 그렇다고 아예 무시는 못할 것 같아요. 이 경주가 상당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혼전 양상이 크고요. 지금 인기도 면에서 보면은 어디 갔어? 인기도 면에서 보면은 와일드 파이트, 릴패트론, 대박행도 많이 잡혔네요. 피닉스 울프 잡혔는데 내용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피닉스 울프가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선행을 간다면 일본 와일드 파이트인데 선행 못 가면은 개풀빵 될 수가 있어요. 릴패트론 맨날 기복. 대박행진도 내용은 좋습니다. 박경영 기수를 만나보면 내용 좋고 6번만 빛깔랜드는 김덕현 기수가 원래 조교했죠. 내용은 괜찮은데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 의외로 혼전이에요. 현장에서 한번 이 경주는 조금 더 현장 컨디션 본 다음에 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1경주 넘어가겠습니다. 한 대는 마지막 메인 승부처고요. 고만고만하죠. 1400m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3호 구름왕대는 적정거리예요. 그리고 성파는 57kg 이겨내야 되고 삼성동행은 선두권, 크레이지키는 참고 한 발이고 슈퍼블로이드는 살아났고 청담진이가 지난번에 원래 2착인데 강착을 당했죠. 상대방 필드를 방해하는 것 때문에 상대방 필드를 치고 갔다고 해서 강착을 당하고 이현종 기수가 또 정지당했는데 청담진이가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고 보진 않아요. 분명 이번 경기 선전할 수 있는 여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청담진이가 뛴 거를 보면 어려운 과정에서 또 선전해서 저는 한대간의 승부처인데 이번 경주가 청담진이를 총마로 놓고 승부를 할 생각입니다. 9번 놓고 공개해 드리는 거예요. 한 달 메인 승부처고요. 나머지는 다 그만하네요. 성파도 57kg 되고 성인 가서 버텨야 되고 삼성동행도 선두권 괴롭힐 거고 구름왕자, 크레이지 유키, 슈퍼플로이드 뭐 이런 나필들 중에서 후차권을 골라봐야 되는데 한대건이가 이미 내정해 놓은 마필이 있어서 그 마필을 한번 강력하게 한번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놓고 이번 12경기 공략해 보시고요. 답답하시다면 한대건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니까 한대건의 음성정보 많은 확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회 경마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승부처 공지해 드릴게요. 268 열하나인데 8경주가 더버가메의 승부처 부상경마는 5경주와 6경주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한대건이가 조금 더 편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대건이가 개고생하고 있는 거니까 많이들 칭찬해 주시고 많이들 응원해 주십시오. 저는 응원해 주시는 거 뭐 말로 하시는 거 별로 필요 없습니다. 돈으로 해 주십시오. 그냥 문자 신청 많이 해 주시고요. 음성 정보 많이 들어주시면 한대건 더욱더 기운내고 좋은 내용 하나라도 더 공개해 드리면서 이 방송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찾아주시고요. 일요일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대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